자, 챕터 7 조동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부를 할 거예요. 조동사에서 이 조자는 우리말로 하면 도울 조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도우미 동사야. 말 그대로 도우미 동사.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도와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옆에 보면 첫 번째는 문법적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 조동사는 이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문법적 역할은 뭐 우리가 can이나 may나 이런 것들 보면 can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동사의 원형이 오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문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의미를 대해주는 거는 뭐 ca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도 되지만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may는 또 추측이나 또는 허가 의미, must는 의무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추측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뭐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거는 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뭐 스킵을 하고 나머지는 7-1에 보면 이제 능력 허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can과 may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기본적으로 can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볼까요? 기본적으로 can은 첫 번째 능력이죠. 얘는 뭐뭐 할 수 있다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는 허가죠. 이렇게 얘는 뭐뭐 해도 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잠깐만 이걸 조금 땡길게.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be able to로도 쓸 수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may 같은 경우는 뭐죠? may는 첫 번째는 추측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역시 허가.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cannot은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she can speak several languag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 있다야. 몇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플러스 뭐 그녀 자신의 언어 외에도 언어의 플러스에 되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 다음에 너는 keep the change. change는 잔돈입니다. 그래서 너는 잔돈을 가져도 좋다. 허가죠. 이렇게 허가의 의미가 된다. 뭐 그런 거 정도로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뭐 쭉 보면 여기 couldn't find라는 것도 잠깐 보면 뭐 발견할 수 없었다. 뭐 스포츠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스포츠카를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뭔말 수 없었다 뜻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것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죠. be able to는 능력일 때 같이 쓸 수 있다. 왜? will can은 못 쓰니까. 그래서 조동사는 두 개 연달아 쓸 수 있다 없다? 두 개 연달아 쓸 수 없으므로 will can 대신에 will be able to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7-5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축축이라고 됐는데 얘는 별표 두개 칠 겁니다. 문법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보면 대부분의 조동사에는 뭐라고 돼 있어? 가능성 추측의 의미가 있다. 즉, 대부분의 조동사에는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은 뭐뭐일 것 같다, 뭐 이런 거 추측이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 그 보면 뭐 might may 돼 있죠. 얘를 한 30% 정도 잡고요. 얘를 40% 추측의 정도입니다. 얘를 50, 60, 70 얘는 얘랑 갖다 볼게요. 80, 90, 100%. 그러니까 must는 뭐뭐님이 틀림없다라는 우리말로 그죠? 100% 확신을 나타내거든.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표현을 봐볼게요. 그는 도서관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라고 배우지 않았냐? 그지? 근데 여기 볼게요. 얘는 might be in the library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는 현재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얘 현재에 대한 추측입니다. may도 현재에 대한 추측이야. 즉 어떤 얘기, 뭔 얘기 하고자 하냐면 추측일 때는 모든 게 다 현재에 대한 추측으로 표현한다고. might든 may든. 즉 might가 조금 더 약할 뿐이지 may보다는. 그치? 이해되니? might든 may든 추측일 때는 시제가 어떤 시제다? 현재에 대한 추측이라고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might도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추측이라며. 그러면 과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들. 그는 도서관에 있었을 것 같아. 그는 어제 도서관에 있었을 것 같아. 근데 might도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추측이라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might 다음에 have pp를 씁니다.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요. 즉 결론은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have pp가 왔을 때 얘는 뭐라고? 현재에 대한 추측이고요. 얘는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정말 중요하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331번 볼게.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져. 너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끌 수 있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끌 수 있답니다. 그죠? 추측이죠? 어떤 추측? 그쵸. 현재에 대한 추측이죠. 자, maybe는 뭐일지도 모른다 뜻이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얘도 추측인데 현재에 대한 추측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보면 여기 캔낫이었죠. 캔낫은 뭐뭐 일리가 없다 뜻입니다. 캔낫은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should와 ought는 의무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냥 should나 ought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ould be back home soon.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또는 곧 집에 돌아와야 한다. 의무. 그죠? 그래서 추측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알겠죠? 의무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쓴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